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네, 지금 오후 2시 정도 됐는데 저한테 한 10분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서 빠르게 한번 최종 방향을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좀 강하게 느끼는 그런 경기들은 강하게 느낀다라고 이게 주축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경기 세비야 소시에다드 제 경기의 주축입니다. 네, 일단은 세비야 승을 안 가져갈 거고 무패 라인을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일단은 세비야가 현재 흐름이나 부상 현황에도 소시에다드가 더 안 좋고, 네, 현재 흐름에도 소시에다드가 더 안 좋고, 홈에서의 전적 역시 세비야가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의 승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해요. 분명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이 경기에 이제 업체들은 무승부를 보고 있다. 그리고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도 무승부는 무조건 다 바치신다. 거의 무승부가 대세입니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1번 경기가 무승부로 많이 느껴지는 경기인가라는 거를 고민을 해봐도 그렇다고 느껴지지가 않는데, 다 무승부로 보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은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세비야의 승을 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좀 저는 굉장히 놀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비야의 승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세비야가 홈에서 소시에다드 상대로 4번 연속 같은 결과를 낸 적이 없었는데 현재 3연승 중이기 때문에 무패 라인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이번에 프라이부르크 켈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부상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막 어떤 팀이 엄청 불리하다라는 식으로는 잘 못 느끼겠어요. 다만 저는 그렇게는 못 느끼겠고, 근데 이제 두 팀의 이제 좀 흐름 같은 거를 좀 이제 봤을 때는 사실 막 켈른보다는 그래도 프라이부르크가 좀 더 나아 보인다라는 건 있습니다. 사실 나아 보인다라는 건 있지만 지금 현재 구매율 같은 거를 봤을 때 여기 87%가 몰렸고 또 이제 크리에이터분들 거를 그냥 이렇게 정리를 좀 해요. 근데 누군지는 제가 공개를 안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승적으로 가져가실 만큼 승을 굉장히 강하게 바라보고 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 정도까지의 경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못 느꼈어요. 원정에서 지금 단 1패밖에 기록을 안 하고 있는데 원정팀 켈른이기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기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단통승으로 다 이렇게 안전하게 간다, 무승부도 바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좀 참고해 보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픽 31개 중에서 27표 정도가 이쪽 홈 쪽에 몰려 있다. 굉장히 홈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저는 불안하거든요, 이 경기가. 근데 이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 경기는요, 그냥 단통승으로 가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가볼게요. 유니온 베를린인데, 볼프스부르크네요. 일단은 부상 현황도 좀 잠깐 훑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홈팀에 그 막스 크루제 선수가 못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그 미드필드의 프레멜이라고 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질 못하는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원정팀에 이제 볼프스부르크는 맥상스 레쿠아 그리고 이제 제롬 루시옹이라는 수비수 두 명이 나오질 못합니다. 뭐 타격으로 봤을 때 누가 더 타격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원정 쪽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수비가 그래도 좀 중요한 주축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포지션이지만 그래도 중심을 잡아주는 이제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수비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비수의 호흡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저는 오히려 볼프스부르크가 좀 더 타격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원정 쪽에 지금 볼프스부르크가 정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무패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가 지금 현재 40%까지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패 라인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4번 경기 샬케 대 호펜하임 보면요, 일단은 호펜하임이 무조건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경기예요. 근데 호펜하임이 엄청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최근 흐름에 있어서 호펜하임은 좋지 못합니다. 샬케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그렇지 호펜하임이 1.57, 지금 국내 배당 1.57인데 이 정도 받을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1.57을 받고 있고요. 홈 샬케는 4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샬케가 거의 이제 다이너마이트 같은 팀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고 이 팀한테 지는 팀은 이제 그날의 쓰나미가 되는 그 경기가 될 텐데, 이 경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뭔가 호펜하임이 원정에서 1.57이라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 그래서 물론 이제 샬케가 홈에서 5연패가 없었고 19, 20년 동안 현재 4연패긴 한데 지금의 샬케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저는 이거를 일단
패로 좀 가져가 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 경기에서. 네, 이제 업체들도 이제 올 패를 보고 있고 일반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도 승은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분명 저처럼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다 패로 가져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저도 역시 이 경기는 저는 패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마인츠 대 프랑크푸르트인데 이 경기는 사실 제가 좀 고민을 이 경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이 경기도 좀 보여드리면 5번에 마인츠가 현재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3연승 중입니다. 근데 현재 흐름은요 무조건 프랑크푸르트가 좋습니다. 무조건 프랑크푸르트가 좋고 마인츠는 현재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7경기 동안 승이 없고 그리고 홈에서도 이번 시즌 단 1승도 없습니다. 다만 프랑크푸르트가 엄청 잘 나가냐 이건 또 아니고 그냥 패배를 많이 기록하지 않는다. 무승부가 좀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 경기 좀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이 경기는 사실 마인츠가 홈에서 6승 6무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그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프랑크푸르트가 잘 이기지는 못하니까 무승부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경기예요. 근데 이제 프랑크푸르트한테 원정에서 1.70배당이라고 준 거는요.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인츠 승은 아닌데 무승부까지 좀 생각을 해봐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경기.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무패 라인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무패 라인을 보고 있다. 다음 6번은 솔직히 이거는 딱 눈으로 봤을 때 근데 잠깐 부상현황을 4번부터 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부상현황 계속 잠깐만 더 봐볼게요. 샬케 공격진 호펜하임은 뭐 이상 없을 것 같고요. 샬케 그리고 마인츠 경기도 잠깐 부상 현황을 제가 놓쳐가지고 잠깐 봐보겠습니다. 부상 현황 뭐 별 타격 없어 보이고 프랑크푸르트도 별 타격 없어 보이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 경기 AT 마드리드죠. AT 마드리드 지금 현재 경기를 좀 잠깐 봐볼게요. 일단은 AT 마드리드가 트리피어 선수 못 나오는데 이거는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정팀은 이제 베르치제 그리고 알바레즈 선수 못 나오고 또 로페즈 선수 못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이걸 떠나서 AT 마드리드의 흐름 자체가 지금 빌바오랑 비교가 안 될 만큼 AT 마드리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빌바오로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난 논대적으로 봤을 땐 무조건 AT 마드리드가 아닐까. 근데 이제 다만 꼬마는 빌바오를 상대로 홈에서의 최대 연승이 5연승이다. 현재 5연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조금 두렵다고 느껴요. 지금 현재는. 거의 6.5배당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빌바오의 지금 배당이 6.5거든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원정에서 너무 빌바오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 흐름에 있어서도 빌바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지워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6번의 승부패로 좀 지워볼 거고요. 분명 단통이면 승으로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경기입니다. 7번 그라나다 바르셀로나 이 두 팀은 이제 무승부를 잘 거둔 적이 없는 그런 두 팀 전적이 보이는데 현재 흐름에 있어서 그라나다가 바르셀로나랑 비교했을 때 그다지 딸려 보이진 않아요. 전혀 딸려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이 6번과 7번 사이에 무조건 하나 정도는 부러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개 모두 다 부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개 모두 다. 모두 다 이제 6, 7번 중에 하나는 부러질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개 다 부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두 개 다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이제 찾아본 바 지금 일단 저는 이건 무패로 보고 있거든요. 그라나다 바르셀로나는 일단 무패로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져갈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라나다 바르셀로나부터 다시 말씀드려보면 분명 그라나다한테 기대가 되는 경기예요. 분명 그라나다가 그만큼 잘해주고 있고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충분히 비벼볼 만하다라고. 그리고 이제 경기를 봤을 때 바르셀로나가 뭔가 이게 불안해요. 막 무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 팀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옛날에 바르셀로나랑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가 지금 못 나오는 선수가 이제 랑글레 선수 수비수인데 못 나와요. 그리고 이제 피케 선수, 로베르토 선수 못 나오고 쿠티뉴 선수 못 나오고 이런 식으로 못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투표율이 71.7%까지 몰려 있죠.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바르셀로나가 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무패 라인을 좀 보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라이프치히 대 도르트문트인데 사실 이 경기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에도 불구하고 업체 쪽에서는 예상을 하는 게 5승을 바라보고 있다.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승을 네, 체크를 할 거고요. 9번 경기는 애초에 네, 제가 이거는 9번 경기는 잠시만요. 9번 경기 네. 9번 경기는 이거는 저는 레반테가 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갈 겁니다. 일단은 에이바르한테 17.3%?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도 좀 네, 너무 낮은 수치가 아닌가요? 이거는? 근데 물론 이제 레반테가 19, 20년도 홈 4연속 같은 결과 없었는데 현재 3연승이라는 이런 좀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승부까지 받추는 건데 사실 갑자기 지금 좀 에이바르도 살짝 땡기긴 하네요. 이 9번 경기가. 근데 보니까 이제 패를 가져가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보이지 않는 걸로 보여요. 이 9번 경기에서. 네.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사실 이 경기가. 네. 에이바르로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는 경기거든요. 이 경기가. 네. 일반 픽 볼까요? 일반 픽. 네. 일반 픽 보면 9번 경기 홈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데 야, 이거는 힘드네요. 네. 저는 레반테 승을 좀 빼볼까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좀 믿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무패 라인을 좀 봐볼게요. 네, 무패 라인을 보겠습니다. 전 여기서 수정을 할게요. 이 데이터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굉장히 9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패턴이기도 하네요. 저는 9번은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무패. 그 10번 아우크스부르크 대 아우크스부르크 슈투트가르트인데 이거는 이제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께 별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갖고 있는 아우크스부르크의 3연패는 없을 것이다. 이런 거를 좀 봤을 때 저는 원래 무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패를 빼고 무승부로 단통으로 좀 생각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요. 10번은 한번 단통무로 아니다. 근데 방향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무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11번은 애초에 말씀드렸는데 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업체 중에서 3개의 무만 나오면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승부를 빼고 승패로 나눠서 가겠습니다. 베를린은 그대로 베를린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엘체는 단통 무승부를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두 경기 뭐 초한때랑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베를린 경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여기서 분명 뭔가 압도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베를린이. 근데 지금 이게 한 69.1% 몰린 거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패로 가볼 생각하고 있고, 여기도 다이아몬드 패턴이 있네요. 그래서 승을 좀 배제를 해보겠다. 13번 이거는 저는 무로밖에 안 느껴지네요. 그냥 14번은 사실 발렌시아로 많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경기가. 근데 이거는 전 참고했습니다. 다 패죠? 왜일까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는데 무승부도 받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안전하게 간다면 무패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방향을 말씀드려 보겠고 이거는 근데 단통으로 발렌시아를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고 이번 회차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토삼이었습니다.